본 강의는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유튜브 한강 아카데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강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 1차 공통필수 3과목인 기업진단지도 2014년 기출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관찰 및 측정이 가능하고 직무와 관련된 피평가자의 행동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행동기준국가법 BAS의 개발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먼저 행동기준국가법은 행동기준국가법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이후 중요 사건의 열거, 범주와 재분류, 등급화, 확정 및 실시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행동기준국가법은 직원 성과 평가 방법 중 하나로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직무 관련 행동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며 전통적인 수치적 등급 척도에 비해 더 세분화되고 특정 행동에 초점을 맞춘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까지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긴 했습니다. 52번 커플람과 노턴에 의해 개발된 균형 성과표 BSC의 운용체계는 4가지 관점에서 파생되는 핵심 성공 요인 KPI들의 유기적 인과관계로 구성되는데 4가지 관점으로 모두 옳은 것은 4가지 관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균형 성과표 BSC는 단순히 생산, 영업, 설계, 관리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등 4가지 관점에서 균형적인 성과 측정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성장 관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균형 성과표는 현재까지 6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관점의 종류와 BSC 특징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입니다. 53번 토요타 생산 방식에서 낭비를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 적시 생산 시스템 JI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옳은 것을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디귿 리을이고요. 먼저 디귿 자동화 작업자의 라인 정지 권한 부여 안돈 오작동 방지 OS의 활성화로 일관성 있는 고품질을 달성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JIT 설명이 맞죠? 리을 고객 주문에 의해 생산이 시작되며 부품의 생산과 공급이 후속 공정이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풀 시스템의 자재 흐름 체계이다. 맞는 설명이죠. 기역, 니은, 미음이 왜 틀린지 보겠습니다. 먼저 JIT 시스템 기본적 요소는 간판 방식, 생산의 평준화, 생산 준비 시간의 단축과 소루트화입니다. 대루트화가 아니고요. 작업 표준화, U자형 라인 등 유연한 설비 배치, 다기능 작업자 활용입니다. 단일 기능 공제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틀린 설명이죠. 니은, 오리키는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투입 시점과 투입량을 관리하기 시스템이 자재 소유량 계획 MRP를 개발한 인물이지 JIT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미음입니다. JIT 시스템은 로트 크기가 작은 것을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생산 준비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의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로트 크기가 큰 것을 추구하는 시스템 틀렸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디귿 리을이고요. 생산 시스템은 4번 정도 출제됐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오리키가 개발한 MRP라든지 다른 ERP, SCM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토요타 적시 시스템 JIT는 5번 정도 출제됐고요. 적시 생산 시스템 JIT에 대한 특징을 자세히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특징들은 아까 말씀드린 소로트 크기, U자형 라인과 같은 유연한 설비 배치, 작업자의 라인 정지 권한, 안돈 시스템 등 키워드 위주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54번입니다. 혁신적인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업 경영 전략인 6시그마 프로젝트 수행 단계 드마이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드마이크에서 I는 통합의 인테그레이션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improve, 개선입니다. 나머지 맞는 설명 보겠습니다. 드마이크의 D는 define, 정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첫 단계. M, measurement, 측정, 문제 수준을 계량화하는 단계. 그리고 아까 I는 말씀드렸다시피 improve, 개선입니다. 그리고 분석, analysis, 상태 파악과 원인 분석을 하는 단계, 관리, control, 관리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로 구분됩니다. 6시그마 경영은 1980년대 모토로라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개발된 기법으로 전사적 품질 경영 활동입니다. 해당 내용은 5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내용들이 많죠. 하지만 자주 나오는 만큼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산업안전 지도사 바이블 공통필수 3과목 교재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55번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고 계획, 통제하는 초기 단계로 총괄 생산 계획, 주 생산 일정 계획, 자재 소요 계획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수요 예측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패널법은 다양한 계층의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고 관련 예측 정보를 공유한다. 맞는 설명이죠. 소비자조사법은 설문지 및 전화에 의한 조사, 시험 판매 등을 활용하여 예측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단순이동평균법의 예측값은 과거 N 기간 동안 실제 수요의 산술 평균을 활용합니다. 4번 시계열 분해법은 시계열을 4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델파이법은 설득력 있는 특정인에 의해 예측 결과의 영향을 받는 장점이 존재한다. 일단 이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장점으로 존재한다는 게 어색하긴 하죠. 근데 델파이법은 전문가들로부터 익명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여러 라운드에 걸쳐 피드백과 의견 조정을 하는 집단 의사결정 기법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수요 예측 기법은 정성적 기법과 점량적 기법으로 크게 구분되고요. 정성적 기법에는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소비자조사법, 아까 나왔었죠. 2번에 전문가 의견법, 패널법 1번에 나왔습니다. 역사적 유축법, 자료유축법이 있고요. 정량적 기법에는 아까 4번에 나온 시계열 분석법, 인과형 예측법, 전기수요법, 3번에 나왔던 단순이동평균법, 추세분석법, 단순회귀분석법, 지수평활법 등이 있습니다. 6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이런 수요 예측 방법들에 대한 특징과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지수평활법은 계산하는 방법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56번 단체 교섭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사 간의 교섭안을 차례로 제시하고 대응하며 양측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수정해야 협상이 가능하다. 맞는 설명이죠. 2번 노사 간의 교섭 과정에서 끝까지 타협이 안 된다면 정부나 제3자의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하다. 맞는 설명이죠. 3번 노사 간의 협상 내용이 타결되면 단체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 내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맞는 설명이죠. 4번 사용자가 파업 근로자 대신 임시직을 채용하거나 비조합원들을 파업 장소로 이동시켜 대체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이렇게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노사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 양측은 서로에 대해 파업과 직장 폐쇄 등으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단체 교섭의 절차 관련된 내용은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57번 기능별 조직과 프로젝트 팀 조직을 결합시킨 형태의 조직으로 한 명의 직원이 2명 이상의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을 수 있어 명령 통일의 원칙에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조직 구조는 정답은 매트릭스 조직이죠.
조직 구조의 유형에 대한 질문도 4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크게 기능별 구조, 사업별 구조, 매트릭스 구조, 네트워크 조직으로 구분됩니다. 각 조직의 내용과 장단점은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 1차 공통필수 3과목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8번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행동이론 중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서 직무 중심 리더는 부하의 인간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종업원 중심 리더는 부하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틀린 설명이죠. 직무 중심 리더는 부하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종업원 중심 리더는 부하의 인간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습니다. 반대로 설명되어 있죠. 2번 상황이론 중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리더 행동을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취지향적 리더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특성이론에서는 여러 특성을 가진 리더가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죠. 상황별로 필요한 리더의 특성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4번 행동이론 중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에서 배려하는 리더와 부하 사이의 관계는 상호 신뢰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규명하였다. 틀렸죠. 오히려 리더와 부하 사이의 관계는 상호 신뢰를 형성하기 쉽죠. 따라서 틀린 설명이고요. 5번 상황이론 중 규범 모형은 기본적으로 부하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상황의 특성에 맞게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반대로 된 설명입니다. 틀린 설명이고요. 리더십 이론은 크게 행동이론, 상황이론, 특성이론으로 구분되고요. 블레이크와 머튼, 피들러, 다른 기타 이론들이 있습니다. 해당 이론들에 대한 특징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3번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아까 나왔던 경로 목표 이론의 4가지 리더십 유형은 하우스가 주장했죠.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취지향적 리더십이 있고요.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9원입니다. 조직 문화의 순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약간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먼저 1번 조직 구성원들에게 일체감을 초소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조직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 지침이나 규범을 제공한다. 맞는 설명이죠. 3번 조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갖게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조직 구성원들에게 획일성을 갖게 한다. 아니죠. 순기능이 아니죠. 이거는 조직 문화는 일반적으로 다양성을 포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획일성을 갖게 하는 것은 조직 문화의 순기능과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역기능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5번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통제하는 기재의 기능을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해당 내용은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조직 문화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60번 신입사원 선발 시험 점수, 예측 점수와 업무 성과, 중거 점수의 상관계수가 0.4이다. 옳은 것은 해당 내용은 선발 시험 점수가 업무 성과 변량의 16%를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해설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계수는 상관계수를 제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상관계수가 0.4이기 때문에 0.42 제곱은 0.16이 되겠죠. 그래서 16%고요. 이것은 선발 시험 점수, 즉 예측 점수가 업무 성과, 중거 점수 변량의 16%를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상관계수와 결정계수 관련해서는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기는 했지만 만약에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출제됐을 때 못 맞출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61번 동일한 길이의 두 선분에서 양쪽 끝 화살표의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 선분의 길이가 서로 다르게 지각되는 착시 현상은
현재 보기에는 가로 수평선이 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향하느냐 안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아래쪽이 조금 더 길어 보이죠. 해당 착시 현상을 뮬러-라이어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기업 진단 지도에서는 이런 착시 현상에 대한 문제가 간혹 나오게 되는데요. 6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뮬러-라이어, 폰조, 포겐도르프, 젤너, 에빙하우스 또는 티체너 등 이러한 착시 종류와 특징 그리고 그림을 외우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을 검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